신청 자격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나 단체여야 된다는 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요게 이제 괄호 속에 있는 인천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 요건에 대해서 아마 많이들 궁금하셨을 거예요. 요건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본점이어야 됩니다. 본점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1번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이 해당합니다. 보통 보시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보통 많은 경우 해당하는데요. 두 번째 이제 상법에 따른 회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밖에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등등등 여러 가지 법인격이 인정되는 그런 법인 또는 단체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에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의 경우에 좀 예외적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세기부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 또는 미술관,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해서 이제 많이들 오세요. 근데 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하면 보통 많이 인정되는 게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근데 이 비영리 민간단체는 이 사회적 기업 육성법상에 인정해주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보통 주무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무관청이 허가를 내주고 그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이 있다면 그것은 비영리 민간단체로 저희가 인정이 가능한데요. 단순히 임의단체로서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문 예술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그냥 단순한 고유번호증만으로는 법인격 인정이 좀 어렵다라는 점 미리 숙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목적 실현 관련입니다. 5가지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사회적 기업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 서비스 제공형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일자리 제공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가 지역사회 공형, 네 번째 혼합형, 다섯 번째가 창의혁신형 또는 기타형이라고 부르는 유형입니다. 이 5가지 유형에 따라서 신청한 기업이 해결하셔야 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라든지 사회적 목적이 각각 다릅니다. 그에 따른 요건을 갖추시면 되는데요. 그 요건을 어떻게 갖췄는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업계획서와 그리고 실사 시의 대표자의 현장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현장 실사와 사업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지요. 각각 유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제공형 같은 경우는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래서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에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일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서비스 업종이다 라고 했을 때 교육 수강생이 전부 다 해서 1000명이다 라고 하면 이 중에 취약계층 비율이 몇 %여야 될까요? 네, 대략 한 300명 정도 되겠죠. 쉽지 않은 유형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제공형으로 보시겠습니다.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에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30% 이상일 것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근로자를 10명을 고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취약계층 그 중에 3명이면 되겠지요. 그리고 그 취약계층에 대한 증빙은 무조건 다 구비를 해 놓으셔야 되고, 여기에 따른 이제 차이가 조금 발생하는데요. 말씀드렸던 예시에서 사회서비스 제공형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00명 중에 30% 비율을 구성하려면 취약계층이 300명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일자리 제공형 같은 경우 10명 중에 3명이면은 30% 비율을 충족하고요.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이 300명이니까 300명에 대한
취약계층의 증빙을 구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자리 제공형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3명이니까 3명에 대한 취약계층 증빙만 구비를 하시면 되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좀 놓치시기 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세 번째, 지역사회공헌형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헌형은 특이하게 이제 가형, 나형, 다형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가형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나형 같은 경우는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지역에 특정한 사회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 나형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형 같은 경우에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가나 다 세 유형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역사회공헌형 같은 경우 특이한 좀 특수한 지역의 사회 문제가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또는 지역색이 좀 드러나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케이스의 경우에 사실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저출산 고령화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의 문제다 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굳이 뭐 인천의 문제다 또는 미추홀고만의 문제다, 연수고만의 문제다 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색이 드러난다 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죠. 네 번째, 혼합형 설명드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일자리 제공형을 둘 다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각각 사회서비스 제공의 취약계층 비율이 30%, 일자리 제공형은 30%였는데 혼합형은 둘 다 하는 대신에 그 비율이 각각 20%로 낮아진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타형, 특히 창의혁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타형 창의혁신형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상에 사회적 기업의 의무로 규정된 세 가지 목적이 있죠.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유형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사회에 공헌하는 유형의 사회적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창의혁신형 또는 기타형으로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기업의 그 사회적 가치를 심사위원회에 이제 설득이 되도록 잘 자료와 증빙을 챙겨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려운 유형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입니다.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고일이 속하는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고일은 2020년 2월 21일이었죠. 2020년 2월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이게 이제 요건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하냐? 정관 등에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법인이시라면 정관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정관에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자녀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위에도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라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조항을 그 해당 기업의 정관에 삽입을 하셔서 그것을 공증을 받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밑에 밑줄로 나와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정관 등은 접수 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증을 받지 못하면 사실 인증요건 결격이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 그리고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비사회적 기업 인증요건은 뭐 유급근로자라든지 조직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충족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근로자랑 노동관계법상에 분쟁이 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잘못한 걸로 판결이 났다.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발견된다든지 이러면은 사실은 예비사회적 기업의 지정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하더라도 지정되기가 좀 어렵다라는 점을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이 어디서 많이 이제 발생하냐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로계약서나
그 임금 대장 같은 경우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에 뭐 급여를 기재를 했는데 저기 급여 대장에는 다른 금액이 인출됐다거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근로시간과 맞춰봤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인증요건과 관계없이 최저임금법 미달에 해당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약간씩 그 기간에 따라서 좀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따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 서비스 제공인 같은 경우에 전체 그 서비스 수혜자 중에 30% 이상이 취약계층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사실 바로 해야 된다라고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에서. 자, 여기 보시면 사업계획서의 판단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일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는 뜻이죠. 기존에 활동하던 실적을 내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그게 아닐 경우에는 계획서에 이런 부분들 계획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일자리 제공형은 좀 특이하게 일자리 제공용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30% 이상일 것을 이미 요구를 하고 있어요. 계획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미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자리 제공용만 특이하게요. 그래서 일자리 제공용 신청하실 때는 신청 직전월, 그러니까 신청을 만약에 2월에 하시면 직전월이 1월이 되겠고요. 3월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2월이 되겠죠. 2월 말 기준에서 그 1명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는 1명이 취약계층이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영업활동, 매출은 언제부터 발생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답은 공고일이 속하는 달이니까 공고일이 2월 21일이었죠. 공고일이 속하는 달은 2월입니다. 그러니까 2월 기준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정관 접수 마감일 언제였죠? 아까 접수 마감일은 3월 6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증을 받을 경우에는 무조건 3월 6일 이전까지 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꼭 득하셔야 된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꼭 필수적으로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요건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 요건은 판단할 수 있는 게 사업계획서와 그리고 현장 실사 시의 대표자의 인터뷰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성적인 측면이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유념을 해주시고, 특히 인증에 대한, 지금은 예비사회적 기업 심사긴 하지만 인증에 대한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증 요건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를 얼마만큼 잘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미션에 대한 엄청난 많은 고민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현장 실사 시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셔야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통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기업에서 인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약간 상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분들을 취약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증빙을 꼭 구비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청 자격과 신청 서류 그리고 신청 기관 등과 더불어서 신청 요건에 대해서도 꼭 숙지를 잘 해주시고 이번에 신청을 하셔서 꼭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받으실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